김상식이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2026 아세안 현대컵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완벽하게 격파한 겁니다. 김상식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부터 일부러 역정보를 흘리면서 이번 승리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런 김상식 감독을 향해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며 엄청난 지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진심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 대회, 속칭 아세안컵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월드컵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피파 랭킹은 최고가 90위권, 최하는 200위권도 모자라 랭킹도 못 받는 몇몇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본선이 아니라 최종 예선도 나가지 못해 동남아 국가들끼리 축구 실력을 비교할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동남아의 축구 패권을 다투는 아세안컵의 위상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적어도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인기 있는 대회라는 겁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역시 당연히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2년 주기로 열리는 아세안컵에서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을 이끌고 2024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베트남이라는 소리죠. 이러니까 베트남이 엄청난 초강팀처럼 보이지만 경기 전 판세는 베트남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베트남 못지않게 동남아에서 손에 꼽히는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5-4-1 포메이션으로 수비를 단단히 굳히는 컨셉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상대하는 인도네시아 역시 거울을 보듯 똑같은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디펜딩 챔피언이라 그런지 김상식 감독의 전술을 따라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번 대회 성적은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살짝 더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와 동티모르를 연달아 제압하며 2승, 승점 6점으로 조 2위였던 반면 베트남은 동티모르전 대승 이후 싱가포르와 0대 0으로 비기며 승점 4점에 그쳐 조 3위까지 밀려난 상태였죠. 만약 이 경기에서 진다면 준결승 진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전임 감독 시절부터 공들여 채워온 귀화 선수들로 스쿼드의 무게감을 한껏 끌어올린 팀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력의 허드먼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를 조선두 경쟁의 주도권을 가져올 좋은 기회라 표현하며 강팀과 맞붙기 위해 이 대회에 왔다고 말할 만큼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경기는 조선두 경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반면 베트남은 대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거나 최소한 승점을 얻어야 한다. 그만큼 많은 것이 걸려있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쪽은 김상식 감독이다라며 자기들은 조 1위를 노리고 있지만 베트남은 생존 경쟁 중이라며 김상식 감독을 다소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준비 시간도 베트남에게 불리했습니다. 직전 경기 이후 단 이틀 만에 원정길에 올랐고 체력적으로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죠. 싱가포르전에서는 답답한 무득점에 그치며 빈공 우려까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기에서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6분 만에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베트남이 곧바로 패스를 이어가며 인도네시아 수비를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한 응우옌 반비가 왼발로 정확히 꽂아 넣으며 아주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폭발시켰죠. 무득점에 그쳤던 싱가포르전과는 180도 다른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14분, 이번엔 역습이었습니다. 상대 볼을 끊어낸 뒤 빠르게 좌측면을 파고든 응우옌 하이롱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순식간에 2대 0. 수비에 중점을 둔 5백 전술을 쓰면서도 역습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인원을 늘려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전술의 유연함이 돋보인 추가골 장면이었죠. 전반전에만 2골을 터뜨린 베트남은 후반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하예를 앞세워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골키퍼 정면이나 골대 밖으로 향하며 획골을 넣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6분
베트남의 수원손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승부에 쐐기를 박는 골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베트남은 이 경기까지 3경기 연속 무실점에 10골이라는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승리로 A매치 연속 무패 행진을 21경기 18승 3무로 늘리며 자국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매직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벼랑 끝에서 시작한 경기가 조선두 탈환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밤중에도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의 축구 전문가들은 김상식 감독이 완벽한 전략을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홈구장에서 3대0의 완승을 거둔 건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김상식 감독이 그걸 해냈다. 그는 수원손과 호앙헨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귀화 선수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여론에 대해 김상식 감독은 따이록과 하이롱을 기용하면서 베트남의 강력함을 증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건 김상식 감독이 일부러 위장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전을 미리 대비한 신의 한 수였다라며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이 미쳤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어갔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한 축구 전문 방송은 김상식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 때부터 인도네시아를 낚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일부러 미드필더들에 대한 역정보를 흘렸다. 마치 그게 약점인 듯 고민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베트남 기자들에게 말조심을 해달라며 의도적으로 약한 척을 했다. 이 계산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중원 전력을 완전히 잘못 파악해버렸다. 김상식 감독의 지략은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다라며 경기장 밖에서도 지능적인 인터뷰로 완승을 거둘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 김상식 감독은 짤막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직전 싱가포르전에서 입었던 흰 셔츠는 이미 버렸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며 앞으로는 평소 즐겨 입던 검정 반팔만 입고 경기에 나서겠다고 했죠. 실제 검은 티로 갈아입고 나선 이번 경기에서는 완승을 거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소한 농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틀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단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했던 감독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수비수 팜 수원만이 김 감독의 옷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벼랑 끝 원정에서 감독과 선수단이 쌓아온 신뢰가 이 짧은 장면 하나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번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이틀뿐이라 체력적으로 저하된 상태였지만 선수 교체와 공격 전형의 유연한 활용으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고 담담히 설명할 뿐이었죠. 그리고 선제골의 주인공이자 이날의 MVP였던 응우옌 반비 역시 자신의 활약보다 팀 전체가 코치진의 전술을 잘 수행한 결과라며 완벽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김상식의 매직이 어디까지 통할지, 동남아의 월드컵인 아세안컵 2연패를 해낼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